저는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상전하 양주상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려면 누가 저를 지원해 줘야 되겠어요? 부자들이죠. 그 부자를 많이 만들면 제가 계속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서민 막 얘기 말고 정말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치인인 것 같아요. 한참 더웠던 8월달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원래 개인적인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연구소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부모님한테 이제 제안이 하나 왔었어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좀 살림살이를 맡으면서 좀 열심히 행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찾고 있다. 근데 적임자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 해서 거기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합류하게 됐고요. 거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좀 시민단체로만 머물러서는 힘들 것 같다. 이거 오히려 정치 세력화해서 뭔가 좀 세상을 바꿈에 좀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게 이제 전진화까지 이어지게 된 형태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외교하고 스포츠하고 그다음에 석사는 행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공학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언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마지막 박사 학위 자체는 공학 박사지만 이거 자체가 과 시스템을 융합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단계는 상당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술이 진보했는데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되지 못하는 것은 큰 병폐가 있다. 이것은 같이 묶어서 같이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논문도 쓰고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어떤 운동권이나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닌 최초의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 때 학내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사실은 되게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회라는 존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대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학생이 대표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학습권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함의나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회보다는 이제는 진정한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됐고 그걸 실현하게 됐고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었죠. 저는 IOC 위원장이 꿈이었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전환점이 됐던 게 학생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회장으로 나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떤 IOC 쪽에 도전해 국제기구 쪽에 이제 활동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학생회장하고 나서 현실 정치에 좀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학생회장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했던 어떤 선거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 좀 IOC 위원장이 되기 위한 길이라는 게 또 다른 길이 있구나. 뭐 그 길을 또 찾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 X세대가 있고 그 다음 X세대가 있는데 72년생 정도가 아마 이병헌 뭐 중심으로 해서 X세대가 그 이현주 의원님이 아마 그 연령대이신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X세대는 저는 75년생부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냐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컸던 게 수능이라고 했던 제도가 바뀌었던 세대거든요. 이거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큰 변곡점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자유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 친구들이 진정한 X세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세대가 되게 좀 굴곡진 삶을 많이 살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수능세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IMF라고 했던 경제위기도 겪고 많이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취업도 많이 못하고 뭐 이런 변곡점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대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되게 유연합니다. 이념에 대해서 되게 유연해요.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어디를 좋아하냐 이런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서 실용성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출마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전영진 총학생회장
100여 명이 지지선언을 해줬어요. 근데 기사화는 잘 안 됐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저는 보수당에 일하는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보라고 했던 호남에 있는 친구들도 상당수가 지지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인간 양수상에 대해서 지지하고 공감한다. 네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자고우면하지 않고 한 길로 어쨌든 뭐 돈 말하지 않고 꾸준히 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은 지지하는데, 저도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민주당이라던가 진보정당에 들어서 다양한 활동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 뭔가 통합의 형태가 됐고 의견이 조율이 될 거다. 정치라는 구조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되는 과정을 만들어진 게 정치라는 거지, 지금처럼 사분오일로 갈라치기 하고 이편 내편 가르는 거는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그 세대를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결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얼마 전에 그런 생각들을 타진해 보니까 흔쾌히 정당을 떠나서 인간 양수상이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써 지지해주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해주겠다고 얘기를 받아서 굉장히 요즘에는 한층 더 저희가 좀 전진돼 있습니다. 근데 그 X세대가 지금 인구 비율로 따지면 830만 정도 되거든요, 현재. 유권자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들이 이미 주류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80인데 이미 이 친구가 40이 돼버렸어요. 40대 중반이면 그 사회, 경제, 그러니까 정치라는 카테고리 빼고는 이미 다 주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만 유독 이 사람들의 대변하는 목소리라던가 이 사람들을 위한, 이 사람들이 의한 정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주장했던 게 포스트 86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세대는 세대로 통해서 가야 된다. 저는 민주화 세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이유도 없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근데 단 시대에 맞는 요구가 있는데 87년도에 이뤄왔던 어떤 흐름 속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민주화 세대라고 했던 분들이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한 30년 넘게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히 얘기해서 지금 보수당이라고 했던 당들이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청년을 많이 찾고 인재 영입이라는 걸 많이 찾더라고요. 인재는 늘 있었어요. 인재가 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재는 영입하는 게 아니에요. 영입의 가치는 흔히 얘기해서 좌파라든가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가치인 것 같고, 보수의 가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맞죠. 단계별로.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똑같이 그냥 포퓰리즘 욕하면서 포퓰리즘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성을 했었으면 X세대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왜 86세대가 있고 그 이후의 세대가 X세대니까. 근데 지금의 보수 정당에서는 X세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은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 그다음에 결단, 책임.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힘들지 않나.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결단 내리겠습니까? 결단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게 뭐 좋은 흐름이든 나쁜 흐름이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적인 것 같아요. 순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게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둘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실제 제도권 안에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법률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법률을 많이 없애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은 법률이 너무 많아져서 심지어는 자기가 냈던 법률안을 본인 스스로가 어떤 법률안을 냈는지 모르는 의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주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큰 울타리에서만 안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안에 칸막이든 없애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규제라든가 규율이라는 것들은 규범이라든가 상식선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그걸 벗어났을 때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제도 정치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처음부터 이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입법 과잉 시대,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입법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이런 시민단체의 어떤 시스템 자체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참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을 걱정하거나 이런 것보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라고 했던 분들이 산업화 세대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민주화 활동할 때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화 세대라고 했던 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가족 걱정을 하는 것보다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이거 좀 바꿔드려야겠다. 이제는 삶이라는 게 아직은 더 창창하게 더 많이 사셔야 되겠지만 나라 걱정 때문에 토요일날 어디 집회 나가고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억누르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해외도 많이 나가고 활동도 많이 하고 여한이 없게끔 편하게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형태를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대 교체로를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 너무 지금 치우쳐져 있는 한 세대가 너무 좌지우지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386 세대라고 하는데요. 거의 화석화돼 버렸어요. 그 화석화된 세대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세대분들이 밀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세대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X세대라고 했던 저희 세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저희가 이번에 전진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노하우더라고요. 삶의 경험.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체득했던 거예요. 몸으로 느꼈던 거.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청했고 흔쾌히 그분들이 그분들 말씀으로는 표현으로는 병풍이 되겠다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울타리 이상 사실 멘토의 역할을 해줬던 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꼰대라 어떤 이런 용어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셨고 멘토의 역할을 하게끔 그리고 용어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합류해서 할 수 있는 함께 전진하는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일부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한다고요.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애들한테 알려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먹먹해지네요. 저희들의 멘토로서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고대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한데요? 2030 파워포럼이라고 2007년도에 이제 결성했던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가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중심으로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였거든요. 그때 목표가 2030 세대가 2030년 집권하자.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지금은 그 세대가 이제 3040이 돼버렸죠. 어느덧 10년 있다가 저희 세대가 집권을 해서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차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나름대로 다양한 사고가 있지만 그 젊었을 때 한 대학의 리더를 했던 정말 준비를 많이 했던 정말 다양한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바꿈에 한번 동참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 우리가 시작한다. 전진사천령 파이팅!